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에서 유익을 드리는 남자 부유남입니다. 오늘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 놓고 계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임대소득세의 계산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 놓고 계신 분들은 꼭 챙기셔야 할 세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 주택임대소득세는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보실 텐데요. 우선 월세와 간주임대료의 합인 임대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기본공제까지 적용해주면 과세표준이 산출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주택임대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주택임대소득세에서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감면세액을 제하여 나온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납부할 주택임대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주택임대 수익금액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택임대 수익금액이란 과세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임대료를 말하는데요. 이는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포함됩니다. 공공요금을 제외한 관리비도 임대수익금액에 포함되지만 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신고, 납부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위 방식처럼 종합과세 방식도 가능하지만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따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주택임대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외에 타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주택임대 수익금액 또한 현저히 적은 경우 또는 임대수익금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가 현저히 많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세는 보유 중인 주택수에 따라서 월세와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이때 주택수는 동일 세대원의 전체 주택수를 보는 양도소득세 등의 다른 세금과는 달리 본인과 배우자, 즉 부부가 보유한 주택으로만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부부 합산 1주택일 경우는 월세 수입은 과세하지 않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또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그 1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소재 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게 됩니다. 부부 합산 2주택일 경우는 월세 수입은 과세하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월세 수입을 과세함과 동시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또한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2021년도 귀속분까지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즉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예시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집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부부와 3주택을 보유한 아들이 함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는 총 몇 채일까요?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는 앞서 말한 것처럼 부부가 보유한 주택만을 보기 때문에 아들의 주택들은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2주택이 되는 것이죠. 즉, 월세 수입은 과세되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럼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가 이렇게 4채인 상황에서 월세와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즉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으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는 2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제외되는 것이지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므로 월세는 4주택 모두 과세가 됩니다. 다만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2채이므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 방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택임대 수익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월세 수입은 과세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받은 월세의 합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중도에 퇴실한 월은 1할 계산하여 월세를 산정합니다. 만약 월세가 50만원인 주택에서 임차인이 2월 15일에 퇴실을 했다고 한다면 1월 월세 수입은 그대로 50만원이지만 2월 월세 수입은 50만원의 28일 중 15일분인 26만 7,857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의 월세 수입은 총 76만 7,857원이 됩니다. 이 방식으로 한 해 동안의 정확한 월세 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 수입과 함께 주택임대 수익금액을 이루는 간주임대료란 은행에 예치하는 방식 등 보증금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한다고 간주하여 이를 임대료로 환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이 2채 이상일 때 처음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3억 원은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차감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적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A, B, C 이 세 주택의 보증금과 임대일수가 다음과 같을 때 적수는 이 보증금과 임대일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즉 적수가 가장 큰 A주택, 그 다음으로 큰 B주택, 가장 적은 C주택 순으로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제하면 되는데요. A주택의 보증금 2억 원 전체와 B주택의 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을 공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를 실제로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20만 원인 A주택과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B주택,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C주택이 있습니다. 이 세 주택의 한 해 동안 임대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소형주택은 없습니다. 이 세 주택의 주택임대 수익금액은 얼마일까요? 먼저 월세 수입부터 보겠습니다. A주택은 월세 20만원을 12개월 동안 받았으므로 총 240만원, B주택은 30만원씩 12개월을 받았으므로 총 360만원, C주택은 50만원씩 12개월을 받았으므로 총 600만원이 됩니다. 즉 전체 월세 수입은 12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A, B, C 이 세 주택 중에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A주택의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먼저 공제하면
A주택의 간주임대료는 0원이 됩니다. A주택에서 2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 원은 다음으로 보증금의 적수가 큰 B주택의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B주택의 간주임대료는 36만 원이 됩니다. 아무 공제도 받지 못한 C주택의 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6만 원이 되어 총 72만 원의 간주임대료가 산출됩니다. 각 주택별로 수익금액을 정리해보면 A주택은 240만 원의 임대수입이, B주택은 396만 원의 임대수입이, C주택은 636만 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주택의 주택임대 수익금액은 총 1272만 원이 됩니다.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산출됐다면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하는데요. 해당 임대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이라면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5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가 달라서 필요경비율이 다를 시 각 주택의 수익금액에서 해당되는 필요경비율을 각각 차감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하는데요. 해당 임대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이라면 4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200만 원의 기본공제만을 적용받습니다. 이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가 각기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총 수익금액에서 각 주택의 수익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기본공제 금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기본공제는 아무나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택임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주택임대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세의 세율은 단일 세율인 14%입니다. 앞의 방법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14%를 적용하면 주택임대소득세가 산출됩니다. 해당 임대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이라면 주택임대소득세에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임대주택이 1호일 경우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30%,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75%를 적용받고 임대주택이 2호 이상일 경우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20%,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하나여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하고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하며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무임대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하는데 만약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등록한 경우라면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4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8년 동안 임대를 해야 하고 2020년 8월 17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라면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5%의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결정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와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 특별세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세의 일반적인 산출 방법을 함께 보셨는데요. 주택임대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세금이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 비율 조정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전략을 세우셔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공부에서 유익을 드리는 남자 부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